여러분, 안녕하세요. 결의 명절 설과 정월 대보름도 지나갔군요. 오늘은 지혜로운 아내란 책을 들고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지혜로운 아내. 김성준 선생님 글, 김주경 선생님 그림입니다. 지혜로운 아내. 옛날 어느 고을에 맘씨 착한 이방이 예쁜 아내와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을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사또가 부임을 해왔지 뭐예요.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이 사람 저 사람과 억지 내기를 해서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을 빼앗았어요. 그걸 보다 참지 못한 이방은 사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열심히 말려보았지만 사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이방을 골탕 먹이려고 내기를 하자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방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걸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이방의 집 앞 경치가 너무 좋아 집을 허물고 자기가 쉴 정자를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랑 내기를 하나 하자. 아니 되옵니다. 네 명을 거절하는 것이냐? 이방은 작지만 아내가 쓸고 닦아 아담하고 정겨운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은 소중한 집을 두고 내기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사또가 화를 내며 계속 다그치자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방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지요. 그러자 이방의 아내가 무슨 일인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방은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빙긋 웃으며 아무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이방을 안심시켰지요. 다음날 이방의 아내는 남편 대신 관아로 갔어요. 관아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소에 이방을 못마땅해 하던 사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방을 망신 주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았거든요. 아내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남편 대신 내기를 하러 왔다 말하였어요.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이방의 아내를 이기는 그점은 식은 죽 먹기 같았거든요. 좋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내마. 저기 떠있는 해가 하루에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문제를 들은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해가 움직이는 거리는 사람이 도저히 잴 수가 없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아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해는 하루에 70리를 갑니다. 아니, 그걸 너가 어찌 아느냐? 사또가 되물었지요. 제가 친정에 갈 때 아침에 해가 떠서 출발하면 해질 무렵에 도착합니다. 그 거리가 70리이니 해는 하루에 70리를 갑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 속에서 옳거니 하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몇몇은 박수를 치기도 하였지요. 뭐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던 사또는 곧이어 다음 문제를 냈어요. 저기 저 연못의 물은 몇 잔이나 되느냐? 관아 한편에 있는 연못을 가리키며 사또가 물었지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호수의 물이 몇 잔이나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기다릴 것도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한 잔입니다. 아니, 왜 한 잔밖에 안 되느냐?
물이 저렇게 많은데 말이다. 사또가 따지듯이 물었어요. 잔이란 것이 본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연못물이 저렇게 흙으로 둘러싸여 모여 있으니 커다란 잔이 아니옵니까? 아내의 놀라운 기지에 다시 한번 주위에 탄복의 소리가 퍼져나갔지요. 와! 사또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내기해지는 게 너무 싫어서 다시 한번 아내가 도저히 모를 것 같은 문제를 냈지요. 좋다. 그렇다면 내 머리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 것 같은가? 주위 사람들이 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머리 무게는 도대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말이지요. 다른 물건처럼 저울에 달아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다들 행여나 아내가 대답을 못할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어쩌노. 하지만 이번에도 아내는 너무나 쉽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사또의 머리는 5근 반이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머리 무게를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이냐? 사또는 내기에서 이기려고 억지를 쓰기 위해 다시 한번 아내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아내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머리를 잘라 저울에 재 보시지요 하며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사또는 아내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양손으로 자기 목을 꼭 붙잡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니 관하에는 사또를 노려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사또의 말도 안 되는 내기로 소중한 보물들을 잃은 사람들이 전부 모여 있었거든요. 기세등등한 아내와 사람들의 모습에 덜컥 겁이 난 사또는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그 길로 마을에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대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방은 아내의 지혜로움에 감탄하고 또 감탄했어요. 그러고는 사또가 사람들에게 억지로 빼앗은 보물들을 원래 주인에게 모두 되돌려 주었어요. 그 뒤로 이방은 지혜로운 아내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